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애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애 마케팅, 그죠? 영업에 대해서 해봤는데, 오늘은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원래는 팀을 이뤄서 숙제를 내자고 했는데, 이걸 이제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주차 2강이지만, 13장 가족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백일잔치와 첫돌잔치가 있고 약혼식을 비롯해서 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를 안 하고 결혼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식, 그 다음에 해가비연, 해가비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기념과 장수잔치를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모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족 모임은 참 전통적인 의례죠, 의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과 의례라는 말 아십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죠. 의식을 갖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길한 일을 축하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 의례라는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글쎄요, 이게 프랑스 인류학자인 방주네프라는 사람이 1909년에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패신즈 라이티스라고 그래가지고 통과 의례, 그죠? 통과라는 말은 그죠?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의식이 있는 그쵸? 예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는 그래서 출생, 또 성년, 결혼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쵸? 장사를 치르기까지 이 단계에 대한 단계별로 그쵸?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는 출생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삼신상이라든지 또 37일 금주를 또 한다든지 100일 뭐 첫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행사를 하면서 의례를 하면서 지내오셨죠. 그래서 또 약혼식, 결혼식, 또 운혼식, 금혼식, 회원식, 또 이순, 육순, 회갑, 진갑, 미수, 그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번 시간에 그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한번 알아두셔서 원래는 객관식 시험에도 사실 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의는 꼭 알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아버님 잔치를 여러분들이 성장 이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축하를 해드려야 돼요. 뭐 호텔에 가서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면서 같이 좀 한자의 의미도 아시면 참 좋죠. 그래서 고의, 희수, 발순, 미수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이제 굵직한 지금 사진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이 37일 금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대문에다가 방문을 좀 상가해주고 이렇게 우리 좋은 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금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백설기죠, 그죠? 떡인데 떡을 참 그쵸? 왜냐면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곡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두 가지를 하죠. 수수팥떡하고 이 백설기를 하고 나누어 먹는 거죠.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25 정도 뭐 또
저는 1학년생은 뭐 21, 뭐 이러겠지만, 그렇다면 벌써 부모님들이 결혼한 나이가 벌써, 그죠? 25년 넘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혼 25주년이 뭔지 아세요? 은혼식이에요, 은혼식.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신 댁도 있고, 안 한 댁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의 기름길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먼저 100일. 100일이라는 숫자가, 그쵸. 여러분들, 데이트, 청춘 남녀가 만난 지 100일도 축하하고 서로 해주 이벤트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실은, 약도 많지 않고, 그래서, 100일 전에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과거엔 100일을 못 넘기는 그런, 아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0일 잔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념, 친구하고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 전에 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100일이 넘기면, 그쵸, 또 이제 1년도 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래 두 번째는, 임신 기간까지 해서 아기 출생을 100일 하면, 그죠? 1년이 됐다는 기념도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100일이 됐다는 것은 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약 10달, 그죠? 동안 있다 보니까 그것 플러스 아기 출생 100일 이렇게 하면 1년이 되는 기념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멘트를, 아니 호텔에 근무하게 되신 이런 잔치 사회를 볼 때 이런 멘트도 살짝 넣어가면서, 죽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기념이 뜻깊은 날이다, 100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왕선이 이제 100일이 되면 백설기, 그죠? 그래서 백자, 흰백자인데, 그죠? 백설기를 해서 궁 밖에 있는 종친들에까지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수수팥떡은 이제 애군을 쫓는, 나쁜 것은 물러가라, 그런 뜻이. 그래서 부정한 것을 예방하는 것이 수수팥떡이고, 흰 백설기는 순수함을 추구한, 그거를 소원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떡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의미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그죠, 백설기죠. 또 한간에는 이 백설기를 100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 많은 사람하고 나눠 먹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 백자가 들어가는 거는 100명 이상 나눠 먹으면 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즘엔 떡 잘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손님이 오면 이 떡을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정성껏 잡수게끔 하는 의미도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수수팥떡인데, 그래서 수수팥떡은 글쎄요, 이거는 저도 안에는 팥이 덩어리째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런 백일잔치 의미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돌이죠, 첫돌. 요즘에는 이제 백일잔치는 호텔에서는 잘 안 하는 편이고, 우리가 21세기 와서는 이제 첫돌은 많이 해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사진관에 첫돌 사진은 꼭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만 1세가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것은, 이제 서민이나 궁중의 일까지 축하해줘요. 그죠? 그래서 축하해, 경축의 일이죠. 제일 기쁜 날이죠. 그죠? 만 1년 첫돌 잔치. 그래서, 이 첫돌 잔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놀이가 있어요. 같이 흥겹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첫돌에는 이제 돌잡이 놀이가 있죠. 풍속으로. 그렇죠? 돌잡이 놀이에 있는데, 그러한 용품은, 돌잡이 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명주실,
이런 올해 실처럼 잘 풀리면서 살라고 장수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붓은 그죠 공부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먹하고 붓은 그 다음에 이제 책. 일단 우리나라에선 이 붓, 먹, 책 이거는 다 공부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실패라든지 또는 활이라든지 이외에도 그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잡든 좋은 거죠 다 그죠? 그래서 한 번 하지 말고요 뭐 몇 번 서너 번 하는 것도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돌잡이 놀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복장으로는 이제 남한은 이렇게 색동저고리에다가 풍차바지라고 해요. 복권 이제 머리에 쓴 게 이제 복권이죠, 그죠? 아주 귀여운 꼬마지 그죠?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유사하게 입히는 것이 사실은 색동저고리예요. 색동저고리. 아유, 이건 이제 여자 어린이죠, 그죠? 색동저고리 다홍치마, 그 다음에 조바이, 뭐 이런 등등의 이쁘게 입고 기념 촬영은 이제 가족들과 같이 친지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돌잡이 놀이에요. 박수 치고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첫돌 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행사를 하면서 사회자 여러분들 지금 사회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 촛돌잔치의 기획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원래는 레포트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고 자기 생각도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돌을 맞이한 주인공을 위해서 과거에는 꽃장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쓰고 이제 없애야 되니까 이제 버려야 되니까 낭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싼 풍선으로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객들과 참석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게임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음식도 모양을 여기서 많이 쌓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그쵸 촬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이렇게 이제 꽃으로 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렇게 이쁘게 실제로 먹을 것만 갖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보면 그쵸? 참 이제 소탐하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참석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사회자가 재밌게 연출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기획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인기가 있는 게 이제 돌잡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진행 프로그램을 좀 말씀하면 사실은 선물 추첨이 두 번째로 제일 좋아해요. 관객들이 참석자들이. 그래서 이제 또 협찬도 받죠. 친구들한테는. 그죠? 왜냐면 그 과거에는 이제 첫돌 때 반지 해줬어요. 반지 선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즘 금값도 비싸가지고 그죠?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하니까 비싸서 그냥 이런 이제 이벤트 선물로 많이 한다든지 하죠. 그래서 가족들은 그래도 이제 기념으로 첫돌 기념으로 이제 반지를 한번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제 가족 입장을 하죠. 사회자가.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촛불을 켜고 그럼 시작의 의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하에 대한 케이크 커팅과 이제 축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 조부모님께 감사장을 전달하죠. 왜냐하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뻐해 주시고 그죠? 1년 동안 또 잘 보살펴 주고 선물도 주고 키워 주시기도 하고 소고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가 조부모에게 감사의 표시로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에게 꽃다발을 이제 증정을 하죠. 뭐 이거는 여러 호텔에서도 주최 측에서 선물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꽃들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키우면서 이 첫 돌인 애기가 어린이가 이제 성장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재미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또 돌잡이 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선물 주는 거는 일찍 주는 게 기분이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이벤트로 뭐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선물 추첨을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흥을 돋군 다음에, 그죠? 아빠 엄마가 감사의 말씀을 하객들한테 또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하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공식 행사의 마침과 더불어서 이제 식사를 자유롭게 더 하시고 나면, 이게 이제 공식이고, 식사를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또 이제 친구, 그죠? 아빠의 대부분 친구나 엄마의 친구가 간이 사회를 보면서 더 이제 축하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진 보이는 게 이게 돌잡이 번호표 컵인데, 그죠? 이게 아마 이제 엄마 쪽과 이제 아빠 쪽을 이제 이렇게 색깔로 아마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골고루 이제 또 선물이 가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혼식이죠. 약혼식은 요즘엔 참 많이 안 해요. 그죠? 뭐 특별한 경우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약혼식도 가끔은 하니까, 그래서 약혼식에 대한 용어가 좀 결혼식에 대한 용어에도 같이 복합에 사용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약혼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혼약이라고 그래요. 혼인을 약속한 것이죠. 정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인 예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예약의 준말이 혼약 또는 약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두 사람이, 그죠? 정혼을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정혼을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결혼이라는 것은 청혼과 결혼 사이 시간이죠. 그건 다 아실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약혼은, 그죠? 좀 조심하라는 뜻에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한테, 친지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혼례 의식으로 사실은 중요하게 잡고 있죠. 이런 절차가 좀, 그쵸? 이건 또 소개하는 이게 풍속도인데, 그죠? 이게 우리나라 함제비라고도 해요. 근데 약혼 때 이제 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약혼을 안 하는 경우는 결혼식 전주나, 그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해요. 지금 요란하게 하면 약간 이제 이게 법으로 약간 제한이 돼 있어요.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납체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체. 그래서 준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납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매인이, 그죠? 중간에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신랑의 청혼 편지를 신랑의 사주, 그러니까 생년월시를 이제 보내는 것을 납체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 예밀교환을 하는 것을 납패라고 그래요. 납패. 그래서 이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수와 패백, 우리가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그러죠. 그죠? 요즘에는 패백도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패백도 비용이고, 또 이런 예물교환을 그냥 식장에서 간단하게 하지, 그럼으로써 이제 패백을 많이 또 생략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패백도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면 할수록, 그죠? 참 요구사항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백을 이제 함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거를 우리는 납패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예물 교환이죠. 좀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그죠? 하는 게 요즘에 또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식이 지금 두 분이 이제 서로 링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식 순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계식사가 있고, 이게 이제 어색하죠 사실은. 신랑 신부는 알지만 그죠? 신랑 측 어르신과 신부 측 어르신, 그죠? 인원수도 많이 축소해갖고 하죠.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를 이제 들어오게 하고, 물론 대기실에 있다. 그래서 양력을 간단하게 사회자가 소개를 하면서 사주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라고,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 교환을 하고 양가 가족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사회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비 신랑 신부를 이제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축하하는 낭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호텔에서 제공하는 축하 케이크 이제 커팅식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촉배제를 하게 하면서 양가 이제 대표 인사로 어르신들을 말씀이 있으시면 식사를 하게끔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식이 끝나는 거고. 근데 저도 약혼식은 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맞선 본다 그러잖아요. 약혼식 대신에, 그죠? 그러니까 선 보는 게 약혼식하고 유사한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형님 결혼식 때 약혼식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요, 그죠? 참, 왜냐면 양가 부모들이 와서 참 말이 없으세요. 참 이게 그럴 때 이제 객석으로 따라간, 저는 이제 형님이 결혼식 때니까 저 남동생으로서 체면을 양치를 불구하고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약간 개그 섞인 웃겼더니 많이 박수를 받았죠. 참 주책이었어요. 근데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응을 간단하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영응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거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놓고 이제 좋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 그렇죠? 다시 이제 결혼을 이제 날을 잡아서 1년 내에 이제 대부분이 하는 게 약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석 배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0명 미만의 약혼식은 대부분 U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앙에 이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회자가 하면서 이제 중앙으로 나와서 그때에 따라서 신랑 신부가 나올 수도 있고 양가 부모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을 비워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인원이 많으면 그쵸, 이제 쭉 일자로 앉아서 6명 정도, 그쵸?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그쵸? 이렇게 6분을 메인에 앉히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밑에 이제 라운딩에 세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의 메뉴는 대부분 그쵸, 좀 조용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정찬이 많아요. 인원수도 작으니까. 뷔페식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게 한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엉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식이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양식인 칼, 뭐, 중식, 이게요, 참, 양가 부모님 앞에서 뭘 먹는다는 게 양식은 좀, 이제 써는 게 문제고, 중식은 또 소리 내서 먹는 게 문제고. 근데 이제 일식은 잘 안 하고 한식이 그나마 양가 부모 이제들한테는 또, 왜냐면 간혹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으로 하는 경우도 약혼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겠지만, 약혼식은 주로 신부 측이 부담해요. 신랑 측은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 약혼식은 신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상례적인 전통이라고 그러네요. 신랑은 좋겠어요, 그죠? 지금에는 문학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죠? 반반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약혼식, 그래서 약혼식을 많이 이제 안 하나 봐요, 그죠? 신부 측이만 내니까, 그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신랑 측에서 그동안 이제 감사의 폐물을 드리니까 신부 측에서 좀
감사 표시로 내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단순하게 약혼식에서 신부측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혼식까지 다 이어졌을 때 총체적으로 먼저 신랑 측이 신부 측한테 뭐 이런 선물을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의지로 이제 신부 측이 내는 거지 뭐 편파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렇다는 점도만 아시고 그래서 약혼식에 대한 주문은 메뉴 외에도 뭐 따로 원하면 술 좋아하면 술을 더 시키고 꽃장식을 부드럽게 더 한다든지 뭐 사진 촬영 VTR 촬영 뭐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사진은 해요. 근데 VTR 요즘에는 카메라가 라기보다는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그죠? 또 조금 럭셔리하게 한다고 또 연주를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어. 뭐 누가 저처럼 두책 없이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게 식사하시면서 백음악으로 하게끔 자연스럽게 연주를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도 이제 약혼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약혼식도 간혹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가족 얘기 해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혼식은 결혼 50주년이에요. 은혼식은 아까 결혼 25주년. 그 다음에 해혼식은 60주년. 그러니까 참 50년 결혼 60년 20살에 하면 80살이고요. 그죠? 요즘에 30살에 하면 90살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회갑은 제가 알기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30년까지만 해도 회갑을 주로 했었어요. 고인은 안 했어요. 70세에 대한. 근데 한 30년 전부터는 이제 회갑은 젊은 사람이에요. 쑥스러워요. 안 하고 그죠? 고이 70살에 호텔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70. 근데 요즘에 또 고의도 70도 젊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팔순 잔치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갑 때는 이제 이래서 축하금을 받았지만 되게 그래서 회갑을 하고 고의나 팔순은 방문객들이 그 축의금을 안 받았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 회갑 때는 축의금을 받았지만 70대 80에 대한 기념은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사절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전에 부담을 하죠. 지금은 좋아요. 저희 부모 때는 그죠? 한 30년 전인데 집에서 3일 동안 했어요. 아버지 친구, 또 엄마 친구, 가족, 또 자식들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목적지근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대개 주로 고위 잔치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용어로서 알아야 될 건 이제 백수가 99세고 천수가 100세 1년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수는 그러니까 100세니까 세 자리 숫자고 99는 백수라고. 아주 처음 알았죠. 처음 아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수, 천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상식으로 굉장히 매우 유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50주년, 그죠? 금혼식. 참, 금혼식을, 그죠? 한다는 건 행복한 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해가 며느들은 자손들이 모여 베푼 연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헌수와 헌화가 있는데, 헌수는, 그쵸. 회갑이나 고이 때, 이런 때, 자손들이 부모한테 잔을 올려드리고,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거죠. 그걸 헌수라고 해요. 헌수. 근데 헌화는, 그죠. 이제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꽃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수, 헌화의 이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잔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술을 약주를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 못 드시는 어머니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죠 밑에다가 그렇죠 그릇을 그죠 따르게끔 마시는 거 하고 또 밑에다 이렇게 따로 그릇을 준비해 놓은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척들과 또는 친구들 부모님 친구들을 이제
국수를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국수 장국을. 오래 사시라고 더 건강하게. 그래서 중심으로 고배했던 음식 고루 하면서 베푸는 잔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쁜 거니까 허례허식보다는 의미보다는 그쵸. 되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의. 근데 회갑은 뭐 여행 가시라고 돈으로 용돈을 드리더라도 고인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인은 꼭 저희 부모도 싫다 그랬어요. 뭐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니까 안 한다. 뭐 그냥 돈으로 좀 주고 너희들끼리 쉬어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중에 하나는 의례를 꼭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부모님 말 들으면 안 돼요. 부모님은 당연히 하지 말라 그래. 미안해서 또 고마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 믿지 말고 돈만 들이지 말고 다른 건 돈 들여야 돼요. 근데 고의 정도는 현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잔치를 호텔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쵸? 축하를 해줘서 아빠 친구, 엄마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를 같이 왜냐면 친구들 축하해줘야 돼요. 부모님만 축하해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감사하게 그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이 놀아주시고 동고동락을 해주시는 친구분들한테 감사의 수를 드리는 또 친지도 있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쵸. 이렇게 헌수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재현 고유원의 기본 음식인데 이건 너무 허례허식 앞에 있는 거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장식용.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처럼 검소하게 하지. 실제로 먹을 것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그래서 고위원의 메뉴는 정찬보다 뷔페를 해요. 그래서 뷔페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 상에만 좀 미리 음식을 편한 거 잡수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고위원 정찬 같은 거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정말 외부인을 안 부르고 그쵸 가족이나 친지 딱 한정되게만 했을 경우는 정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친구를 모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뷔페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위원 같은 것들은 축하는 하는 밴드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구간인도 또 노래 또 하고 그래서 사회도 보고 남들이 놀게끔 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해드려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이런 고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돈 벌어서 이때 쓰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전통이니까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해가면 대신에 고인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좋고 이제 다음은 그죠? 여기는 이제 진짜 식구가 하객이 많은 거예요. 7순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고의가 7순이니까 그죠? 여사님 잔치로 정식 정찬으로 했네요. 그죠? 되게 많은 하객들이 오늘은 7순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고이한 순서도 앞에 있는 내용과 결혼 약혼이나 좀 다 비슷합니다. 한두 개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하지만 보고서 이렇게 단촐하게 실제로는 현재 앞에 장식용 과일이나 과자 이런 다 빼고 실제로 하는 거 참 이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듯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타 이제 이런 장수에 관련된 거 또는 결혼에 관련된 거, 그죠?
이 외에도 가정식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좀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저는 청년, 성년, 그죠? 20세가 됐을 때 기념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결혼이 늦으니까 옛날에는 20살 때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그죠? 18살에 시집가서 그래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결혼이 많이 다 늦게 하잖아요. 3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9세? 그러니까 만 20세나 19세 됐을 때 성년을 기념하는 그거를 좀 부모들이나 간단하게 그죠? 지금은 친구들끼리 하죠. 그죠? 저는 그거를 좀 가족끼리 좀 도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안을 생각이 되면 한번 나중에 이제 호텔에 관련돼서 뭘 제안을 할 적에 그런 것도 좀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혼식, 또 회원식, 그다음에 졸습, 그죠? 그다음에 팔순, 기타 이런 잔치들을 여러분들도 이거를 부모님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모님들은 싫어하시지만 사실은 꼭 한 번은 한 가지는 꼭 기념을 해서 축하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비디오로 찍어 놓으니까 좋아요. 사진보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제삿날 형제끼리 앉아갖고 제사상 치우고 나서 뭐 멀뚱멀뚱 그렇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부모님 뭐 고이연이라든지 금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촬영한 거를 그쵸 한 시간만 봐도 거기 부모님도 보이지만 나도 보이잖아요. 그죠? 저 또 우리 손자 손녀가 노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게 또 지나서 보니까 저도 되게 촌티나게 머리 깎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죠?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또 자녀들도 꼬마 때니까 그죠? 아이고 저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제삿날 또는 명절날. 명절날도 저희는 부모님 그 해가변을 했던 거를 아버지 때 한 번, 어머니 때 한 번이잖아요. 그 두 개를 볼 때마다 웃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도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명절에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잔치를 여러분들 좀 부모님의 돈 많이 잘 모셔가지고 해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만이라도 아버님 한 번, 어머니 한 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가족들이,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성장해서 추억으로, 이거는 동영상으로 꼭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사진보다. 저는 그걸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VTR을, 좀 잘 보관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요즘은 CD로 구워놨다가 딱 하면 그죠? 간편하게 USB 딱 꽂아서 텔레비에 연결시켜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념을 참 한다는 것은 이렇게 통과 의례 중에 이런 기쁜 날을 기념해서 친지와 또 친척 또 어르신 이런 가족에 대한 애를 서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잔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죠? 계획도 세우고, 이 계획 세우는 게 또 형제간끼리 좋죠. 또 가끔 계획 세우다가 또 조금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화해를 해서 또 더 기쁘죠. 저도 이것 때문에 형제들하고 형수들하고 또 문제가 싸우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또 설득을 해가지고 하기로 해갖고 3일 동안 했거든요. 진짜 지금 편해 호텔 가서 그죠? 하루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막 3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들 죽어나죠. 그리고 또 형수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죠? 형수님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품앗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품앗이. 또 참 그런 게 좋았어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족 이런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훌쩍 가족만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이웃을 같이 한다는 건 통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단 없애지 말고 한 가지 정도는 추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좀 잔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돌의 기념과 그죠, 장수를 기념하는 그죠, 고이연 잔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